이럴 수가. 당신이 왜 여기에? 경찰서 조사실, 김봉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봉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20년 전 자신과 얽힌 그 사건을 아는 유일한 사람.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는 그곳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없긴 뭐가 없어. 내 딸이 임신했는데 친정 식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을 봐야 하나? 지우는 제 딸입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요. 토요일 오후 사돈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도연은 찻잔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참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돈 김봉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든 딸 지우가 거실 한쪽 소파에 배를 안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준이 어색하게 옆에 붙어 앉아 두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늘 모임은 단순한 양가 상견례였습니다. 출산 준비 이야기를 나누고 산후조리원 문제며 육아 분담 같은 현실적인 것들을 의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돼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민준이 아버지 김봉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봉식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정은 무슨, 사돈이 우리 집 살림살이를 간섭하는데. 간섭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박도연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40년을 일했고 딸 하나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임신한 뒤로 사돈집과의 의견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치라며 집에서 하라는 둥,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둥, 시대착오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박도연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봉식이 지우더러 시집왔으면 시집 식구 말을 들어야지라고 한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지금 임신 중입니다. 조리원에서 제대로 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당신네가 우리 집 일에 자꾸 끼어드는 거야. 김봉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가 손을 휘두르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격하게 몸을 돌리던 김봉식의 팔이 소파 쪽으로 휙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김봉식의 팔이 지우의 어깨를 스쳤고 중심을 잃은 지우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민준이 재빠르게 아내를 잡았지만 지우는 이미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우야. 박도연이 달려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지우는 배를 감싸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빠, 배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도연은 벽에 기댄 채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들었습니다. 민준이 응급실 문 앞을 서성이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김봉식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뭐라 속삭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박도연은 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배를 움켜쥐던 떨리는 손. 드디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예, 접니다. 박도영과 민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괜찮습니다. 다만 산모분이 심한 충격을 받으셔서 안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룻밤 입원 관찰하겠습니다. 박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돌아가고 간호사가 나와 지우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박도연은 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봉식 부부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돈. 박도연이 다가갔습니다. 김봉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네. 실수?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실수로 임신한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손을 휘두른 건 맞지만 일부러 건드린 건 아니었다네. 일부러가 아니면 괜찮습니까? 지우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도연 씨, 진정하게. 김봉식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놀랐어요. 하지만 아이도 괜찮다잖아요. 크게 일 만들지 말아요. 박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크게 일 만들지 말라고요? 임신한 딸이 넘어졌는데? 사돈,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건가? 김봉식이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사과했잖아. 실수였다고 했잖아. 더 뭘 바라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쉿하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됐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십시오. 지우 상태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도연 씨, 돌아가십시오. 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봉식 부부는 더는 말하지 못하고 복도를 나갔습니다. 박도연은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은 일찍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하룻밤 더 입원 관찰하기로 했고 민준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삼촌이었습니다. 도연 형님, 저 민수입니다. 아, 민수 씨. 어제 일 들었어요. 지우 괜찮다면서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형님, 근데 말인데요. 이 일 너무 크게 키우지 마세요. 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시잖아요. 가족끼리 문제 생기면 나중에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요. 형님도 사돈이랑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하잖아요. 하지만 형님, 제 형도 실수한 거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박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는 자신의 형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경찰 신고 운운했다며? 형, 지우가 넘어졌어요. 임신 7개월인데. 알아. 근데 말이야, 경찰까지 갈 일인가? 가족끼리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 형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연아, 나도 내 심정 이해해.
하지만 이런 일로 양가가 원수되면 나중에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들어진다. 생각 좀 해봐.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좋게 해결하라고, 크게 만들지 말라고. 박도연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요? 사과 한마디면 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배를 감싸고 떨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더 큰 일이 벌어졌다면?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박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변이 뭐라든 이건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도연은 지우의 산부인과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우가 어제 일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모의 심리 상태는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금 지우 씨는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럼 만약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도 위험한데 두 번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20년 전 박도연의 가족은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 문제로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타나 도움을 줬습니다. 그 사람은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당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박도연은 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기억했습니다. 강민호. 박도연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 나이는 지금쯤 50대 중반일 겁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강민호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네, 강민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20년 전에 박도연 씨? 아, 그때 그분.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그때 일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박도연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김봉식이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도연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김봉식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쾌했습니다. 사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필요했습니다. 내가 사과했잖아.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 어디 끝까지 해보자고. 김봉식이 박도연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지우의 차례였습니다. 민준이 아내를 부축하며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화를 내시면서 손을 이렇게 휘두르셨어요. 제가 일어서려던 순간이었고 팔이 제 어깨를 쳤어요. 그래서 중심을 잃고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럼 고의로 밀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이가 다칠까봐.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박도연이 복도에서 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니? 네, 아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 너와 아기를 지켜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 씨,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도연은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 강민호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내를 받아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은퇴 안경을 쓴 신사였습니다. 도연 씨, 강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러게요. 20년이 넘었네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딸도 장성해서 결혼했고요. 그 딸 이야기 때문에 오신 거죠?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돈과의 갈등, 지우가 넘어진 일, 병원, 그리고 경찰 조사까지. 강민호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찰 조사는 끝났는데 사돈 측에서는 계속 실수였다고만 주장합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기록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민호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강민호가 책상으로 가서 서류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며칠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김봉식 씨에 대해서요. 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이 과거에도 화를 참지 못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은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편이라는 주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직접적인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그의 행동 패턴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성격 문제로 주변과 마찰이 있었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습니다. 박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걸 경찰서 대질 조사 때 제출할 겁니다. 제가 직접 동행하죠. 선생님이요? 물론입니다. 도연 씨가 혼자 맞서기엔 부담스러울 겁니다. 박도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20년 전에 도연 씨가 보여주셨던 그 성실함,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도연 씨를 도운 게 제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던 일 중 하나였어요. 강민호가 박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 조사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박도연과 강민호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반대편에는 김봉식과 그의 변호인이 자리했습니다. 조사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담당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양측 다 준비되셨죠? 네.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김봉식은 팔짱을 끼고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봉식 씨,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화가 나서 손을 휘두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일부러 건드린 건 아니에요.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셨는데 임신부가 있는 상황에서 격하게 손을 휘두르는 건 상식적으로 상식? 그때 상황이 얼마나 화나는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돈이 우리 집안일에 자꾸 간섭하니까. 김봉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강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형사님,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봉식 씨의 과거 행동 패턴에 관한 참고 자료입니다. 김봉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강민호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봉식 씨는 과거 직장에서도 동료와 말다툼 끝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당시 회사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고요. 그건 또한 5년 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언쟁 끝에 상대를 밀친 적도 있습니다. 당시 CCTV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민호가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흐릿하지만 복도에서 누군가를 밀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건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봉식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물리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봉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 3명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김봉식 씨가 평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내 명예를 훼손하는. 김봉식이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김씨. 변호인이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김봉식은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물. 형사가 급히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김봉식은 물을 마시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심장이. 조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일단 쉬시죠. 김봉식은 고개를 떨구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아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조사는 이틀 뒤에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김봉식의 상태가 나아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님, 당일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목격자요? 네. 당시 그 집에 방문했던 배달 기사입니다. 현관문 밖에서 아내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배달 기사의 진술서가 제출됐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네가 자꾸 간섭하니까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학하는 비명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형사가 김봉식을 바라봤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봉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화를 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며느리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임신부가 넘어졌고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어요.
김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형사님, 김봉식 씨의 과거 행동을 보면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화가 나면 통제력을 잃는 사람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김봉식의 변호인이 소리쳤습니다. 과거 일을 가지고 현재를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조사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사가 김봉식을 쳐다봤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정말 실수였습니까? 김봉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화가 났었어요. 사돈이 자꾸 우리 집 일에 간섭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휘둘렀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거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임신부가 있는 자리에서 격하게 행동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김봉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형사님,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과실에 의한 상해입니다. 합의를 권고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변호인도 동의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박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식 사과와 함께 앞으로 지우와 아기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싶습니다. 김봉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양가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봉식 부부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도영과 지우, 민준이 들어서자 김봉식이 일어섰습니다.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예전에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봉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그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임신 중인 걸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김봉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저도 상처받았어요. 많이요. 알아. 하지만 아기 때문에라도 우리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김봉식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네. 이번 일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김봉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함께 키워야 할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냅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봉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가 남편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도연은 딸의 그 미소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박도연은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준과 김봉식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통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들어오세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박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통실에 들어가자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박도연은 다가가 손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부드러운 숨소리,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손주, 우리 손주야. 민준이 아내 옆에 앉아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김봉식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주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우야, 고생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 아이를 잘 키우마. 우리 모두 함께. 네, 아버님. 병실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김봉식이 비용 일부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지우가 제대로 쉬어야 해. 내가 돕겠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양가가 박도연의 집에 모였습니다. 지우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 준호 보러 오셨어요? 박도연은 손주를 받아 안았습니다. 준호는 작은 눈을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 거야. 김봉식도 손주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무서운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 할아버지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돈, 국 한 그릇 더 하시지요. 고맙네. 역시 사돈이 끓인 국은 일품이야. 하, 과찬이십니다. 식사 후 박도연은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도연입니다. 아, 도연 씨. 아기 잘 크고 있어요? 네, 정말 건강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도연 씨가 용기를 내셨죠.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 씨,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세요. 가족들과 함께요. 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박도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김봉식 부부가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준호가 작은 하품을 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도연은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줄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